코로나19 대응 실패에다가 이 측근의 돈 선거 스캔들 관련 구속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총리로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린 이 일본 내 여론조사,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49%. 예. 그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4연임에 대해서 69%가 반대한다. 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조사들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특히 지난 4월에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지지한다가 역전한 그 현상이 네. 상당히 현저하게 나타나 있고요. 특히 NHK 조사로서는 4월 시점에서는 39%가 지지한다, 38%가 지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네. 그런데 2달 후에 6월에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11%나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지지한다가 3% 떨어져 가지고 그 격차가 13%로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네. 계속 그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역대 아베 정권에 들어서요. 2차 아베 정권에서 3개월 정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의세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띄는 변화라고 이제 예, 짚어주셨는데 네. 그런데 예전에 지지율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17년도 사학재단 관련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 네, 떨어졌을 네. 때도 그렇고 아베 총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쓰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외교 맞습니다. 전략으로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 그러니까 한국 관련 그런 역사 문제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인 전략이 중의원 해산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중의원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이것은 자민당 국회의원의 견해로서는 해야 한다 하고 하면 안 된다가 50% 정도입니다. 네네. 예, 이유는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적교서 해상하게 되면 내년 10월까지 해야 합니다. 네. 중의원 해산은요. 네네. 중의원의 거기 임기가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산을 하거나 그렇게 임기가 만료되어서 네. 전송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계속 적교서 할 경우는 자민당에 항상 분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래서 저번에 아소타로 부총리하고 아베 총리가 밀담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도 조기에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빨리 할 경우는 일단 코로나가 계속 조금 더 전식된다면 7월에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좀 진정세에 접어들면 네. 7월에라도 당장 빨리 7월에도 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이후가 되면 혹시나 올림픽이 취소가 될 경우는 아베 총리의 네. 결정적인 지면타가 될 그렇죠. 우려가 있어서 네.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년 초 혹은 늦어도 봄까지는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 하기는 중의원 해산은 해야 무조건 합니다. 할 것이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쓰는 카드, 지금 군함도 역사 왜곡 문제도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수출 규제 네. 문제도 그렇고 그런 한국을 공격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아베 총리가 계속 유지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7월이나 8월 서로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때 하기에는 지지율을 글로 올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한국 테리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예.
그 혐한 전소에 네. 변성하여서요. 혐한이라는 것도 아베 총리가 만들어 온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변선한다라고 해서 그남도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하는 것은 사실 차별은 없었는데 계속 한국은 차별을 했다고 거짓말한다라는 네. 것이 요새 그 열렸지 않습니까? 그남도 전시관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 목적은 바로 그런 데 있고요. 역시 강제징용 문제로 그 현금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현금화를 실제로 한다면 보복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하면서 강한 모습을 또 국민에게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해상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리기는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건 뭐 지금 아베 총리가 이렇게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은 뭐 지금 너무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그렇다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네. 31%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요. 뭐 아베 총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포스터 아베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시바 씨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시바 씨는 판 아베이고요. 반 아베. 네. 현재까지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자민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견제한 거죠. 네,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이시바를 그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시바 씨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이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그의 선거 그 도토리 현에서는 그 일본에서 출산율이 네.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그 하나의 특징은 여성들이 안심해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네. 그런데 많이 공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아베 총리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네네. 아베 총리는 중앙을 강화시키겠다인데 이시바는 지방자치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기 때문에 지방에 많이 그 지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중적으로 조금 인지도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임은 확실한데 네. 사실 일본 정치는 파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속해 있는 파벌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 이시바파는 19명밖에 없습니다. 19명이요? 예. 많아도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는 그 다른 파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그 이시바 회장 대행이라는 그 야마모토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스가 관반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스가 관반 장관 계열은 30명 이상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스가 또 관방장관 쪽 계열의 그 사람들을 좀 자기 쪽 지지 세력으로 끌어올리려는 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군요. 예,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네. 했더니 스가 관반 장관은 그 일단 임기까지는 아베 총리를 모시겠다고. 그러나 문제는 임기까지라고 했다라는. 임기까지.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그것은 다음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가능성을 좀 좀 남겨보네요.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그 니카이파가 50명 정도 있는데요. 네. 이 니카이 간사장이 이번에 9월에 이시바파에서 어떤 강연회를 한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셈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시바파가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네. 전체 국회의원은 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네. 25%까지는 확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어야 되니까 나머지 네네. 팬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사실 자민당에는 요새 판 아베파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은 모임이 100명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조금씩 모인다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요.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기조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한국에 대해서 아주 뭔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나 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방위청 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상당하다라고 하여서 일본의 그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단 그 일본군을 부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의 그러나 관계에 대해서는 네. 그 일본이 너무 그 필요 없이 한국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아니라 또 방 아베이기 때문에 네. 한국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아베 총리가 지금 후계자로 밀고 있는 인물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 사람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그 현재까지는 아베 총리가 그 계속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장 그 다음 포스트 아베 이명 그 기시다 후미오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그렇다면 후계자가 돼가지고 뭐라 할까 총리를 그만둔 후에도 사실상 아베 정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네. 그 자민당 안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씨가 처음은 한 세대당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네. 30만 원씩을 지급하자 이러한 제안을 해서 네. 그게 결정됐어요 한번.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라든가 스가 관반 장관 쪽에서 반대해서요. 네. 그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한 번 결정된 것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네. 이제 10만 원 급부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30만 원 한 세대를 결정한 기시다 후미오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싫어하는 기류가 강해지면 기시다 후미오도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아베 총리의 최근 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차기 후보 총리들이 누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사실 교수님과 사전 인터뷰를 할 때 7월 초에 이제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어서 예,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네네. 7월 초에 그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도쿄도지사로 후보로 나왔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였습니다.